네, 그러면 제 영문의 마지막으로 컨트롤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릭 컨트롤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새로운 패키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워드라고 이름을 칠 거고요. EX01번부터 시작할게요. 서브 패키지는 첫 번째 예제로는 클래스 이름을 브릭 컨트롤 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브릭 컨트롤 키워드. 자, 브릭이라고 하는 것은 if를 제외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중괄호 한 개를 탈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브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단일 루프를 탈출하는 경우랑 두 번째는 두 개의 반복문, 다중 루프를 탈출하는 경우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단일 루프 브릭을 탈출. 자, 이번에는 다중 루프인데요. 다중 루프 중에서도 그냥 두 개의 반복문이라고 할게요. 다중 루프. 다중인데 그냥 두 개. 이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중 루프를 브릭으로 탈출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단일 루프를 탈출하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for문을 가지고 해볼게요. int i는 0부터 시작해서 i는 10보다 작은 동안 i++ 시켜라. 경우에 10바퀴 돌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냥 화면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아웃션 프린트 라인 I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몇 바퀴 돌아요? 이렇게만 쓰게 되면 얘는 당연히 10바퀴가 돌겠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브릭이라고 해봤다고 쳐보겠습니다. 바로 그냥 여기다가 브릭이라고 썼어요. 자, 뭐 이렇게 브릭이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되면 어차피 i++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브릭이 될 테니까 얘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소리죠. 어차피 한 번만 찍고 말겠다는 소리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고 문구가 뜨긴 하지만 문법적 오류는 아닙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하나 찍고 나서 브릭을 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0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찍히고 바로 포문을 탈출할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해 보게 되면 0이라고 하는 결과만 나오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거꾸로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브릭이라고 하는 거를 위에다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코드는 당연히 unreachable 코드가 되겠죠. 왜? 브릭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으니까 폼은 들어오자마자 일단 폼을 탈출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코드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코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문법적으로 오류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요. 자, 브릭이라고 하는 것은 포문을 탈출하는 데 사용된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위에 걸 그대로 카피해서 밑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특정 조건의 브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브릭을 혼자서 딱 그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if문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조건에서 브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if 만약에 i라고 하는 값이 5라고 한다면 원래는 0부터 10까지 갈 텐데 i라고 하는 값이 5라고 한다면 그때 브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5일 때 처음으로 참이 돼서 이 부분이 참이 돼서 브릭을 만날 테니까 브릭이라고 하는 건 이 포문을 탈출하겠죠. 그러면 5일 때는 얘를 찍지 못하겠네요. 얘를 찍는 경우는 0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찍겠죠. 2, 3, 4. 그래서 0, 1, 2, 3, 4라고 하는 출력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것도 좀 기니까 이걸 한 줄로 찍을게요. 플러스, 자, 이렇게 띄어쓰기로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그러면 0, 1, 2, 3, 4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다시 띄어쓰기를 좀 하고요. 한 줄 더 띄어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중 포문을 쓸 텐데요. 이중 포문에서 브릭을 사용하는 걸 쓸 텐데요. 정작 여러분들이 브릭이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중 포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중 포문을 탈출할 때는 케이스가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중 포문 중에서 하나의 반복문만 탈출하는 경우입니다. 반복문만 탈출하는 경우에 자, 그런데 어차피 애초에 브릭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반복문만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그냥 원래 브릭의 본연의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for int i는 0부터 시작해서 i는 5보다 작은 동안 i++ 이렇게 해서 i를 5바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j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j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5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에 거 5번, 안에 거 5번이니까 총 25바퀴 돌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화면에다가는 system.out.println i도 찍을 거고요. j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 플러스 컴마로 찍을게요. 플러스 j. 자, 그러면 결국에는 다 스트링으로 연결될 테니까 i랑 j가 각각 찍힐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찍으면 한번 찍어볼까요? 00, 01, 10, 11 이렇게 찍힐 거예요. 0일 때 5번, 1일 때 5번, 그래서 마지막 4일 때 5번까지 찍힐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브릭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if j가 만약에 2인 경우에는 브릭을 해라 라고 했어요. 제가 브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일단 000이잖아요. 아까 그 결과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위로 올라가서 i가 처음엔 00이죠. 그 다음에 01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j가 2가 아니니까 아무런 기능이 없을 겁니다. 브릭에 대해서는. 자, 그 상태에서 j가 2가 됐습니다. 자, 그럼 브릭을 하래요. 그 이 브릭이라고 하는 거는 if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중괄호니까 얘를 탈출하는 거죠. 그죠? 얘를 탈출하게 되면 얘는 탈출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포문 안에 있는 겁니다. 요 포문 안에. 그러면 여기는 중괄호를 만났으니까, 닫힌 중괄호를 만났으니까 이 중괄호의 증감 연산자로 이동하겠죠. 자, 그러니까 i는 이제 0에서 뭘로 가요? 1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실행하지 않을 거고요. i가 1인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j가 0, j가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j가 2일 땐 또 불이익이 될 테니까 또 이 두 가지는 실행이 안 될 거란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00, 01, 02 이렇게 나올 텐데 2일 때는 안 찍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2일 때가 불이익이 되니까 2일 때도 찍히지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얘도 안 찍히는 거죠. 얘도 안 찍히는 거죠. 그럼 실제 결과는 00, 01, 10, 11, 20, 22 그래서 마지막에 40, 41까지 찍힐 겁니다. 자, 굳이 답을 미리 써보자면 여기다가 0,02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0,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이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1,1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4,0이랑 4,1이 나오겠죠. 이해가 가셨나요?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00, 01, 10, 11, 20, 21, 그래서 40, 41까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를 탈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탈출된 결과에 따라서 여기 있는 바깥쪽 포문의 중괄호는 못 빠져나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i가 증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 안에 불이익이라고 할 명령밖에 없기 때문에 중괄호를 생략했는데요. 제가 여기다 중괄호를 친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완벽하게 동일한 거고 어차피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if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중괄호니까 얘를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 줄을 좀 띄우고요. 자, 화면을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만났을 때 두 개의 반복문을 한꺼번에 탈출하고 싶어요. 자, 그 방법이 바로 케이스 2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케이스 2번. 다중 반복문을 한 번에 탈출하는 방법. 자, 다중 반복문을 한 번에 탈출하도록 실제로 자바에서 문법을 제공하고 있죠. 그게 바로 브릭 레이블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자, 브릭 레이블입니다. 브릭 레이블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브릭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 앞에서 똑같은 코드인데요. 브릭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중괄호가 아니라 이 중괄호를 탈출하고 싶어요.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j가 0, 그러니까 j가 2라고 하는 순간이 처음 왔을 때 아예 포문을 완벽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레이블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레이블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마음대로 지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그냥 포지션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포지션 1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포지션 1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어디 붙었냐면 이 포문 앞에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문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포지션 1이라고 하는 레이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깥쪽 포문의 이름이 포지션 1이다. 이 바깥쪽 포문 안에다가 POS1이라고 하는 깃발을 꽂아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브릭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브릭 한 다음에 뒤에다가 포지션 1이라고 해서 이렇게 레이블을 써주는 겁니다.
그럼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원천적인 의미는 if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중괄호 얘를 탈출하는 소리인데 뒤에 레이블이 붙으면 이 레이블링 되어져 있는 반복문을 탈출하라는 소리입니다. 포지션 1이라고 하는 건 바깥쪽 포문이잖아요. 그럼 바깥쪽 포문에 있는 것을 탈출하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엔 이 중괄호를 탈출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불이익 포지션이 되는 순간에 완벽하게 바깥으로 나오겠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0, 0부터 시작해서 0, 1이 처음에 나올 거고요. 0, 2인 순간에 완벽하게 그냥 포문을 탈출하는 겁니다. 이중 포문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예 진행 자체가 안 될 테니까 요 두 개의 결과만 나올 거예요. 요 두 개의 결과만 나올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시켰더니 00과 01 왜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왔는지 이해하셨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중괄호를 한꺼번에 다 완전히 이중 포문을 탈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레이블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공식적인 문법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매개 변수 i랑 j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값을 조정해서 반복문을 탈출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세 번째 케이스로만 할게요. 자, 다시 일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첫 번째 예제처럼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건 변수 값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변수 값을 조정해서 똑같이 지금 이 경우에 불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자기랑 가장 가까운 포문이니까 얘를 탈출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여전히 다시 이 중괄호에는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중괄호를 만나서 i가 하나 증가시킬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문 대신에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얘를 탈출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또 도는 이유가 뭐예요? i가 지금 처음엔 0이죠. 그러면 여기를 만나서 다시 증감치로 올라가면 i는 뭐로 바뀝니까? 1로 바뀌죠. 1은 여전히 5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5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불이익이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i라고 하는 값에다가 100 정도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이 100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100을 집어넣으라는 100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 조건문을 false가 되도록 하는 값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개념상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i가 0입니다. 그 다음에 j가 0일 때, 1일 때는 잘 찍겠죠. i가 00이고, 그러니까 i가 0이고 j가 1일 때 잘 찍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가 0이고 j가 2인 이 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순간에는 j가 2니까 얘가 참이죠. 자, 그럼 그때 i가 뭐로 바뀝니까?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놓고 불이익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포문만 요거 하나만 탈출할 테니까 요걸 탈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만났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i++ 하러 갈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벌써 i는 뭐로 바꿔놨습니까? 100으로 바꿔놨단 말이죠. 그럼 얘는 뭐로 바뀝니까? 101로 바뀌겠죠. 어차피 100이든 101이든 5보다 한참 큰 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건문이 f로 되도록 이미 벌써 i 값을 바꿔놨기 때문에 다시 포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거짓이 되니까 바로 탈출하겠죠. 결국에는 여기에서 나머지 포문이 이중 포문이든 삼중 포문이든지 간에 내가 나머지 포문들의 인덱스를 변수를 확 크게 해놔가지고 조건문을 다 false로 만들어주게 조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불이익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다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폼을 탈출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 변수값 조정을 많이 쓰고요. 제 주변을 봐도 기본적으로 불이익 레이블보다는 변수값 조정을 해가지고 이중 포문을 탈출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사람 따라 다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포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 포문이라고 하는 그 반복문에서 불이익을 가지고 싱글 루프를 탈출하는 경우와 다중 루프를 탈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특히나 불이익 레이블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다중 포문을 한꺼번에 탈출도 해보셨고요. 변수 값을 조정을 하셔도 마찬가지로 탈출해 보셨습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포문 가지고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while문의 반복문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while문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어문의 마지막 예제도요. continue라고 하는 제어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예제를 만들 거고요. 예제의 서브 패키지 이름은 ex02로만 바꾸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이름은요. continue control 키워드라고 할게요. continue control 키워드.
자, 메인 메서드 추가를 할 거고요. 자, 방법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루프에서의 컨티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다중 루프에서의 컨티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이중만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중 루프에서의 컨티뉴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일 루프에서의 컨티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nt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i는 10보다 작은 동안 i++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 여기다가 그냥 i를 바로 출력을 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10바퀴를 출력을 하겠죠. 1, 2, 3, 4, 5, 6, 7, 8 이거 그냥 i 플러스 한 줄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실행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10개가 출력이 될 겁니다. 프린트로 i이 아니라 프린트로 하겠습니다. 프린트로 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0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총 10바퀴를 돌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위에다가 continue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오류 나죠? 왜 오류 날까요? continue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continue를 보기 전에요. 요걸 삭제하고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포물이 쭉 실행이 되다가 닫힌 중괄호를 만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증감식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비교한 다음에 또 실행을 쭉 하다가 닫힌 중괄호를 만나면 또 위로 올라가고. 그럼 continue라고 하는 것에 하는 일이 역할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닫힌 중괄호의 역할을 하는 게 continu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continue를 만나면 어디로 가요? 바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증감식으로 가는 게 continue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continue라고 하는 거 앞에 주석 처리를 삭제해버리면 이 포문은 주구장창 돌면서 어디로 가요? 계속 continue 만날 때마다 증감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밑에 코드가 100줄이 있던 1000줄이 있던 실행 안 시키고 그냥 무조건 위로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밑에 오류가 나는 이유는 아시겠죠? unreachable 코드입니다. 여기는 절대 다 도달할 수 없는 코드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류를 이클립스에서 낸 거예요. 자, 여기는 일단은 삭제를 하고요.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순서를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코드인데요. continue라고 하는 놈을 밑에다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코드들은 unreachable 코드가 아니죠. 정상적인 코드입니다. 다만 이렇게 쓰게 되면 continue가 있으나 마나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까지 쭉 진행된 다음에 여기는 continue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증감식으로 간다고요. 근데 내가 continue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바로 다음 줄에 닫힌 중괄호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증감식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럼 continue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결과를 갖겠죠. 0서부터 시작해서 9까지 출력할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요? 자, 0, 1, 2, 3, 4, 5, 6, 7, 8, 9. 어차피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주석 처리했으니까 이 결과는 요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요게. 자, continue가 있으나 없으나 결과는 동일한 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continue라고 하는 것이 떡하니 자기 혼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네, if문이라고 하는 거 감싸서 특정 조건에 continue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카피를 할게요. 자, 그리고 continue를 시킬 건데 이 continue를 특정 조건에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다 이제 써볼게요. 자, if 만약에 i라고 하는 값이 5랑 같으면 그러면 그때 continue를 해라. 자, 명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괄호를 생략해도 되지만 중괄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continue의 의미는 원래는 이 중괄호를 만나면 증감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continue를 만나면 밑에 코드가 10줄이 있든 100줄이 있든 상관하지 말고 마치 닫힌 중괄호를 만난 것처럼 위쪽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continue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1일 때는 찍겠죠. 2일 때 찍을 거고 3일 때 4일 때 찍을 겁니다. 5일 땐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죠. 바로 위로 올라가서 증감해버리니까. 6일 때는 다시 찍겠죠. 7일 때, 8일 때, 9일 때. 그러니까 브릭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그 루프를 탈출하라는 소린 거고, continue라고 하는 건 굳이 얘기하면 패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퀴즈 맞추기 할 때 자기가 맞추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냥 패스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잖아요. i가 5일 때는 그냥 패스시켜라. 밑에 거 실행시키지 말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continue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system.out.println 하고 한 줄만 띄울 거고요. 얘의 결과는 0부터 0, 1, 2, 3, 4까지는 4까지는 정상적으로 찍히다가 5일 때는 안 찍힐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6일 때부터 시작해서 9일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찍힐 겁니다.
자, 실행 결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이시나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5가 빠져 있죠. 네, 5일 때는 컨티뉴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단일 루프에서의 컨티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컨티뉴는 닫힌 중괄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중 루프에서의 컨티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요. 이 부분은 나중에 쓰도록 하고요. 자, 폼은 하나 더 만들게요. 이중 루프로. 자, for int j는 0서부터 시작해서 j는 5보다 작은 동안 j++ 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으로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쓸게요. 지금 i랑 j가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j까지 쓰겠습니다. 컴마로 쓸까요? 자, 그러면 이중 루프니까 결국에는 i랑 j랑 같이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코드인 거죠. 이거 너무 많으니까 여기 5라고 하겠습니다. 5. 자, 여기 프린트 라인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i랑 j랑 그대로 찍겠죠. 그럼 00부터 시작해가지고 25개 찍겠죠? 4, 4까지.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여기 00 찍어야 되니까 프린트 라인 여기서 한 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00, 01, 02, 00, 03, 04 다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5바퀴, 5바퀴. 바깥쪽 5바퀴에 안쪽 5바퀴니까 총 25바퀴를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25바퀴 돌 텐데 여기에서 컨티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if j가 올 때 여기 j라고 하겠습니다. j가 3일 때 지금 5까지는 안 가겠죠? 3일 때 컨티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예제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럼 00, 01, 02, 02까지는 잘 돌 거고요. 이때까지는 잘 돌 거예요. j가 3인 적이 없으니까 컨티뉴가 동작 안 할 겁니다. 그러다가 j가 3이에요. 그럼 j가 3인 순간에는 밑으로 내려가라 안 내려가라? 안 내려갑니다. 그냥 이때는 찍지 않으라는 소리죠. 바로 어디로 가요? 예. 지금 컨티뉴는 자기 if를 제외한 자기랑 가장 가까운 이 중괄호를 대신하는 거니까 j를 증가시키는 위치로 가겠죠. 그러니까 j가 어디로 가요? 이제 3은 그냥 패스가 되는 거고 4일 대로 가겠죠. 거기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1일 때도 마찬가지로 3일 때는 찍히지가 않겠죠. 이때도 안 찍힐 거고요. 이때도 안 찍힐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아까는 다 똑같은데 지금 2 다음에 0, 3 빠졌죠. 0, 4로 갔고요. 그 다음에 1, 3 빠졌고 2, 3 빠졌고 3, 3, 4, 3 다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j가 3일 때는 이빨이 고기만 딱딱 빠져 있는 상태로 결과가 나오겠죠. 왜? 컨티뉴로 j라고 하는 것이 3일 위치만 그때만 패스를 시켰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요걸 탈출하는 게 아니라 요 괄호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이 컨티뉴를 만났을 때 나는 이 괄호를 대신하고 싶어요. 이 괄호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어디로 증가시켜라? i를 증가시키는 증감식으로 이동해라 라고 하는 거죠. 바깥쪽 루프로 이동해라는 소리죠. 그냥 컨티뉴의 의미는 가장 가까운 포문이니까 반복문이니까 얘를 대신할 텐데 얘를 대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뭐예요? 레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컨티뉴도 레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바깥쪽 포문에다가 레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포지션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셔도 돼요. 여기 ABC라고 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포지션 1이라고 할게요. 포지션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ontinue 포지션 1이라고 하게 되면, 자, 이것의 의미는 원래는 continue라고 하는 놈은 자기랑 가장 가까운 반복문 중괄호인 얘를 대신해야 되겠지만 포지션 1이라고 명시적으로 레이블을 써주는 경우에는 이 포지션 1을 가리키고 있는 중괄호, 이 포문의 중괄호죠. 이 중괄호를 대신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겠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i는 00, 01 하다가 02가 됐어요.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동작하다가 j가 3인 경우, 03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 여기선 바로 밑에 있는 거 실행하지 말고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i 값을 증가시키라고요. 그럼 여기 01, 03, 04 원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 다 실행시키지 말고 바로 다시 i를 하나 증가시켜서 10, 11, 12 또 3일 때부터는 또 다시 i 증가시키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요. 자, 여기 볼게요. 000102. 그 다음에 이건 잠깐만요. 네. 여기 결과가 띄어쓰기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나온 건데요. 좀 보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한 줄만 띄워놓고 다시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요 결과죠. 그래서 3인 경우에는 i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 3이라고 하는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이번에는 j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i를 증가시키기 때문에요. 자, 000102였다가 j가 3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i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에 거랑 비교해서 실제로 얘는 3번만 빠졌다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i가 하나씩 증가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들도 빠지는 거죠. 4일 때도 빠지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continue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제에서 여러분들은 제어 키워드로 두 가지를 배우셨는데요. 반복문 안에서 돌아가는 제어 키워드로 break과 continue를 배우셨습니다. 자, break과 continue는 공이 다중 루프를 빠져나오거나 다중 루프를 continue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레이블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루프, 가장 가까운 루프만 탈출하거나 가장 가까운 루프에 닫힌 거로만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실제로 다중 루프를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도 여러분들이 함께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